김민전 전 의원이죠. 백골단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제명해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니 본인이 사과했는데 증거의 사유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한 먼저 풀어볼까요? 네. 동일 퀴즈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맞히는 퀴즈입니다. 먼저 당신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주어지며 질문에 대한 의견을 투표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몇 %일지 추측에 입력해 주세요. 점수는 오차범위 20% 내외로 투표 결과에 근접할수록 높게 부여됩니다.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맞힐 수 있는 게임. 동일 퀴즈에 참여해 보세요. 저는 제 생각을 담아서. 저 갑자기 저게 안 되네. 튕겨버렸어요? 지금 다시 들어왔다. 천천히 푸시죠. 네.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요. 김민전 의원이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정치학자셨잖아요. 본인이 30년 정도 이 정치권에 뭐 직간접적으로 계셨었고, 그 다음에 뭐 과거에는 민주당 쪽으로 정치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안철수 맞습니다. 지금 의원을 따라서 국민의당도 가했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시면서 같이 이제 이동을 했는데 되게 의아했던 것은 뭐냐면 약간은 그래도 약간 그 최근에 어떤 정광훈 목사 집회에서 어떤 그 앞에 연단에 서서 발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계속 어떤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맹륜에 포함된 분이잖아요. 김민전과 윤상현 의원이. 그러니까 최근에 있어서 어떤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거의 선봉에 서 있다시피 한 분인데, 이런 분이 또 백골단이라고 하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에 불러가지고 소개를 했다. 근데 저는 그 뒷 마무리도 솔직히 별로야. 아니 소개 다 해놓고 무슨 기자회견을 철회한다는 말을 왜 하는 거예요? 한 걸 어떻게 철회해? 안 하는 건 철회를 하지. 그래서 좀 본인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좌진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다 할 수는 없는데, 아니 보좌진들이 보통 소통관 잡잖아요. 그 국회 소통관은 국회의원이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동해야 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약할 때도 보좌진들이 보통 하는데, 그러면 보좌진들이 의원님 이거 백골단이 뭡니까? 이거 혹시 어떤 단체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하시는 거냐? 어떤 좀 사전에 스크린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걸 보좌진들도 알고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건 저는 좀 이해는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백골단이라는 그 단체가 뭐 그걸 어떤가를 떠나서 일단 그 명칭이 주는, 저는 그런 논란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다? 그건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반어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저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뭔가 문제가 있을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거나 비판하는 거는 좀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제로 뭔가 한 거는 아니잖아요. 한 건 없지. 그리고 기자회견의 이 뒤에 김민전 의원하고 그때 마이크를 잡은 그분 뒤에 서 있는 분들을 봤을 때 되게 순박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분들이 뭐 폭력적이게 보이지는 않았는데, 근데 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명칭 자체를 그렇게 씀으로써 본인들이 그런 걸 의도를 했고, 김민전 의원이 또 김민전 의원인가요? 하여튼 김민전 의원이 그걸 그렇게 소통관에서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오히려 정광훈 목사 집회에서 연단에 서서 소개하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냥 같은 생각을 공유하시는 분들끼리 그 안에서 하는 거니까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데, 오히려 국회에서 이런 분들을 데려다가 소개를 했다, 버젓하게. 그 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중도층에서 봤을 때. 사실 뒤쪽에서 이제 저희가 다룰 카톡이 좀 덮은 국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영기 의원한테 감사해야 되겠네. 여튼 참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봐보시죠. 이거는 조금 세대별 세대 뭐 좀 나올 것 같아요. 6대 4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성별로 한번 봐볼까요? 성별. 징계 사유가 아니다가 꽤 많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10대 분들도 있고 이렇게 따지면 한 5대 6대 4 정도 나올 것 같네요. 4대 6이 나오겠네요. 4대 전체 6. 결과는 어떤가요? 6대 대부분 한 4.5대 5.5. 네. 그러니까 4대 6은 되네요. 제 생각보다는 제명된다는 게 조금 낮네요. 저는 낮아요? 네, 저는 되게 높게 봤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제명까지 될 부분인 거에 대해서는 좀 물론 이제 문제는 문제인데. 김민전 의원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이 잔민전이라는 어떤 그런 별명도 있고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잠자는 백골공주라는 어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국민들한테 보여주신 모습은 그렇게 저는 뭐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일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그렇게는 들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 김기현 대변인 같은 분을 비례를 줬으면 더 잘했을 거라고 저는 뭐 생각하는데. 지역구에서 열심히 해서 뭐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워요. 진짜 모습이 비례들은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기회를 받은 특혜를 받은 거잖아요. 어찌 맞습니다. 보면 지역구도 아니고 비례 특히나 양대 정당에서의 비례는 거의 뭐 되는 거잖아요. 순번만 이제 자기 좋은 순번까지만 되면 근데 열심히 하는 게 이상한 쪽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김민전 의원님을 뭐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몰라요. 완전 몰라요. 그래도 이제 그분이 이제까지 쓰신 글이나 방송에서 하는 얘기나 그다음에 또 교수로서 했던 것들을 이렇게 제가 기자 때부터 이제 봤다고 한다면 요번에 저도 좀 놀라긴 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이제까지의 삶의 이력 속에서 했을 때 그래도 공과가 있을 때 그래도 제가 볼 땐 공이 더 크지 않나 그렇게 근데 되게 요즘 제가 볼 때 김민전 의원을 봤을 때 교수 시절과는 다르게 굉장히 강성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비례를 받았다는 은혜를 받아서?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표현은 뭐 김민전 의원한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국회의원들 공천 받으면 입장이 바뀌잖아요. 그러긴 한데. 그런 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건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그 광화문이나 관저에 모인 사람들에 대한 그 인식이 있잖아요. 딱 아스팔트 우파다. 이 사람들은 뭐 뻔히 그런 사람이다. 거기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면 이분도 그러거든요. 밖에 나가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 그렇게 진짜 새벽부터 이렇게 고생해서 이분들을 뭔가 도와주고 싶었다. 나 그 부분까지는 저는 선이라고 봐요. 근데 거기에서 명칭이 왜 백골단이냐. 근데 이제 사람이 집회라는 거, 시위라는 걸 통해서 보면 그 안에서 발언되는 발언되는 그런 것 속에서 동화가 되거든요. 거기에서의 어떤 작은 차이보다는 내가 거기 소속돼 있음으로 해서 내가 느끼는 동질감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 작용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궁금했어요. 되게 확실히 김기현 대변인님이 이제 우파 쪽에 계시다 보니까 이런 기류를 잘 아시는 저는 이제 바깥에서 보니까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되는 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저는 지금 민주당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지율이 높은 부분이 보수가 결집해서 나온 수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있지만 이른바 중도와 20, 30대가 예전에 2022년 대선 때 상황으로 약간 바뀌고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들은 꼰대다. 이념적인 꼰대다. 역시 계엄이라는 사태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여전히 너희 권력을 쓴다. 그런 거에 대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 30대가 볼 때 40, 50대는 경쟁자잖아요. 당신들이 내가 회사에 나갔어. 꼰대가 누구예요? 60, 70대가 아니야. 이분들은 그렇지. 이미 나갔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40대하고 50대를 보면서 그분들이 민주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국 사태처럼 좀 위선적이고 모든 걸 가진 기득권은 당신들이야. 그런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확실히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이해는 됐어요. 왜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이런
여론 지형이 약간 변화가 굉장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는 단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